기왕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혼란상이 상당히 극대화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의 어떤 장악력이라든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와대 역할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 아니냐. 또 그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정신줄을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뭐 대통령 임기 말이다 보면은 아무래도 레임덕이 있고 여러 가지 과거 같으면 비리 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대통령이 좀 무력화되고 그런 점은 다 있었죠. 근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경우는 이게 좀 심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뭐 건강상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루머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니겠죠. 우리 좀 아시니까.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무슨 정보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여러 번 하시니까. 이게 달나라 대통령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과 판단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써주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부득이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크게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고 있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주변을 강압하고 있는 문파든지 하여튼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판단이나 사고가. 딱 갇혀있고. 네, 갇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문재인 위에 문파가 컨트롤 타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가늠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수염 달린 사람입니다. 김어준이 같은 사람이 하고 털 있죠. 많고 탈 많은 사람이 거기 딱 거기 앉아서 그걸 지시를 하고 있거든요. 교주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문재인 위에 김어준이 있다는 말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음모론이든 뭐 현실과 동떨어진 이 천안함 같은 것도 그랬고 세월호 같은 것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솝 우화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 정치 현상에 대해서 이를테면 어떤 정부가 세금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그런 교통방송 같은 것들이 그렇게 특정 정파의 선전수단으로 전락을 해서 공정성은 아예 없고요. 그걸 컨트롤하는 방송위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그런 국회도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고 감사원도 못하고 있고 해서 저게 무법천지가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정치를 움직여가는 강력한 이성적인 세력들이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업적을 남기고 나라를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 인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밀어주는 맹목적인 집단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 맹목적인 집단이 또 하나 있어요. 문파나 뭐 이런 그 정치적 팬덤 말고 조폭이 그런 게 있습니다. 조폭. 조폭은 집단을 형성해가지고 법이고 뭐고 없이 그냥 그 보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맹목성이 있는 그런 집단 현상이 벌어지게 됐고 그들이 국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냥 문자폭탄이라는 말이 나는 그 문폭이라고 이제 줄여서 문폭이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현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폭력이에요. 정치를 움직여. 그래가지고 야당 선거를 움직이고 최고위원을 결정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움직이고 청와대 분위기를 그 조국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조국을 지금 대권 주자들도 그 문바들 눈치 보느라고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민주주의냐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유물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치사회는 이럴 때 문파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비이성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고 집단적으로 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세계에 아마 독보적인 그런 특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근데 이런 것을 대통령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끌려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끌려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끌고 갔던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 이거예요. 저분들이 같은 것 같지만 노빠들을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것도 남들이 운동권이라고 할까 주변부라고 할까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끌려다니시니까 말씀이 자꾸 왜곡된단 말이에요.
무슨 세월호 문제를 뭐 이번에 뭐 저 조사 단장인가요? 뭐 임명할 때 여섯 가지 유가족들이 원하는 그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든지 이러면 이게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없는 거라도 만들어내라 그런 얘기처럼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는 이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이제 그 임기 끝까지 우리가 위임했으니까 그때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위임을 갖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뭐 좀 이게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리 어둡고 어리석은 지도자, 옛날에는 왕인인가 암군, 혼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를 혼용무도의 시대, 혼용무도. 암군이 이렇게 제대로 나라를 끌어가지 못하고 도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이 대통령을 보면은 암군, 혼군의 그런 그림자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한 몇 가지 좀 명확히 좀 가려주세요. 우리 사선 의원 오시고 장관까지 했으니까 우선 첫째 최근 뭐 지난 얘기들은 다 묻어두고 하도 많으니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뭐가 진실이냐 헷갈리는데 첫째 백신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백신의 도입과 접종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뭐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엊그저께. 그 같은 날 했어요. 같은 날. 3일 날. 그 정은경 그 질병관리본부장하고 같은 날 한 거예요. 모든 국민들은 백신 거지다. 우리나라가 백신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그러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같은 정부에 있는 이 백신 뭐 또 방역에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청장. 이런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그런 얘기 위에 지금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을 원래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0만 명을 더 합쳐갖고 1300만 명을 맞추겠다. 그런데 지금 화이자는 52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는 35만 명분밖에 안 남아갖고 제대로 지금 놓으면 한 2, 3일이면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백신이 정말 충분히 도입이 되고 원활하게 접종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백신 보릿고개냐? 어느 말이 맞습니까?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2천만 명분 화이자를 이제 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서서 이 백신 수급 문제에 관해서 불안을 조성하거나 가짜 뉴스를 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얘기했잖아요. 홍남기도 하고. 홍남기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 백신 문제 이렇게 질책을 하면은 그 가짜 뉴스 보고 어디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이제 원활하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국민들은 했는데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받았거든요. 1차 접종 받았는데 7월 15일인가 25일 날 와서 2차 접종 받으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니까 지금 치과 의사시니까 빨리 받았군요. 그런데 그것도 뭐 찜찜하긴 합니다. 50명이나 죽었으니 이제 그런데 그래도 뭐 이제 받았는데 이 백신이 7월 20일 날 2차 접종분이 있어야지 지금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데 1차는 받았는데 2차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날짜별로 이렇게 밀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틀림없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 그런 얘기예요. 2주 동안 중단이에요 지금 실제로.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아까 54만 분, 30몇만 분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면은 얼마가 600만 분, 700만 명분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뭐 1200만에서 1300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제대로 마치지 못해서 백신이 중단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단되니까
당연히 언론은 그걸 문제를 지적할 거고 백신 기근이니 가뭄이니 재앙이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잘 되고 있고 지금 원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집단 면역을 앞당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 메디컬 센터에 오병돈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인데 뭐 이름이 뭐 복잡해. 뭐 무슨 뭐 감염학과의 뭐 위원회의 상임 뭐 위원장인가 뭐 하시는 그런 분이 국민들이 아무리 백신을 70% 받는다 할지라도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없다.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생기는데 좀 더 앞당겨서 생길 거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얘기지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의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옳은 말씀. 그분이 이제 답답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 있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처음에 백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코로나 있을 때 마스크만 쓰라 이런 게 아니라 거리두기 방역 수칙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백신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우리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치료제가 뭐 세계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모 회사의 마케팅에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K방역, K치료제 해가지고 좀 확 우리 속된 말로 광을 내려고 그랬죠. 그런 게 안 된다. 백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제 과학기술부 장관할 때 황우석 현상이 있었습니다. 황우석 교수. 근데 저는 황우석 교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저분이 동물복제는 세계 1등이시다. 저분은 틀림없이 그건 1등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의사시잖아요. 저도 잘 압니다. 그게 무슨 돼지의 간과 돼지의 무슨 폐를 사람의 그 간과 폐로 이걸 이식하는 장기 이식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면역에 그런 관련된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다 그거에 빨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병역 문제, 백신 문제도 그렇고 방역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과학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과학적인 거를 정치가 덮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백신을 해가지고 한 건을 해서 뭔가 업적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과 민심을 하고 지지율 떨어지는 걸 막아야 되겠다는 조급한 생각 때문에 백신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헛바지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대통령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조금 백신은 질병관리청장한테 또 의사회에 또 과학자들한테 맡겨놓고 거기에 필요한 뭔가 난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앞장서서 백신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시려고 하고 먼저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엉키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접종률이 낮다고 그러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2차 접종을 끝까지 1차 접종으로 다 끌었다 써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접종 중단 사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정치화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키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키스트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 입국을 할 때 과학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는 알지만 안보는 알지만 과학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과학기술부 장관님을 우리 장관님을 십몇 년 동안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를 믿고 사람을 쓰면 그 다음에 믿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과학 입국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런 초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이게 자꾸 나와가지고 뭐 이런 과학이니 뭐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엉키게 된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또 나서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전 문제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칭찬할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도 김재익 경제수석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요. 김재익 수석은 거시기 가서 저기 아웅산 가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쓰신 분이죠 그분이.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하시면서 전두환이가 대통령은 경제 쪽은 당신이 맡아서 하시고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하고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문가한테 맡게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감나라 배나라 다 하고 이 사례는 국장부 다 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네.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또 후보가 된다면 이런 것을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을 중용하는 거, 과학자들을 중시하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믿고 쓰는 거. 이렇게 해서 국가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해야지 혼자서 차치고 뻗치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점성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돼 가지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정부가 운동권들이 집권하고 있고 민변이 집권하고 있고 또 무슨 전교조가 집권하고 있고 참여연대가 집권하고 있고 이래서 이분들한테 걸려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대통령이.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앞으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백신 문제도 그렇지만 최근에 경제 인식에 대해서도 물론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6% 이렇게 깜짝 성장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재난지원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저는 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깜짝 늘어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4월 달에도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한 40% 늘고 미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엄청나게 돈을 풀어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도 좀 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국무회의에서 27일 날 지난달 코로나 어둠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이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그럴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또 근거를 가진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서 계속 이렇게 저성장을 하던 나라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또 백신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도 나아지고 유럽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가 죽어있던 수출이 뒷걸음질던 그 우리 경제가 기저효과 때문에 급격히 이제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걸 국민이 체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야, 경제가 좋아지고 있구나. 기업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데 그런 그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10점 몇 %라고 이렇게 퍼센트에 나와 있지만 실제 체감된 그 실업률은 30%를 넘게 되는 거 아닙니까? 30%가 아니라 50% 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일자리가 없어요.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습니다. 알바만 있지. 이제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기업인들이 지금 기업의 의욕을 잃고 있어 지금. 규제 개혁도 안 하지, 노동 개혁도 안 하지. 하라는 이런 건 철폐가 안 되고 무조건 세금 때려 넣어서 뭐 알바 자리, 뭐 노인 일자리 이런 거 만들어서 200개, 300만 개 만들지만 일자리 자체가 현격하게 줄었는데 요번 근래에 중요한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정부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노동 조건 또는 이 시장의 환경이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발표를 한국은행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물가는 지금 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풀리지만 돈이 어디 기업으로 가지 않으니까 무슨 코인으로 가고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030들이 일자리가 없고 청년 취업이 안 되니까 완전히 이 가상화폐, 코인, 거기에 지금 투자 광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참담한 일이고요. 그 바탕은 일자리가 없는 데에 있고 또 이 젊은이들이 돈을 모아봤자 이 집을 살 수 없는 데에 있고 결혼 출산할 수 없는 데에 원인이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결국 이제 코인으로 갔는데 코인이 그동안 3년 동안 방치하던 이자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폭락할 것 같으니까 뭐 세금 물리느니 뭐니 하니까 더 뿔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아무리 급해도 실을 뭐 바늘에다 메어서 쓸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꿰야 되는 그런 일이니까 이거를 경제가 좀 나아져도 국민 여러분 이게 경제가 좀 나아진다고는 하나 지금 이게 체감을 못하고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 더 허리끈을 졸라매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게. 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다 참고 견디는 국민들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 근데 그냥 자뻑을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잘해가지고. 정상궤도에 지금 올라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지금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것은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뭐 쓰나미를 맞아가고 거의 뭐 문을 다 닫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부동산 광풍, 부동산 폭등 이런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위에다가 그거 올랐다 해갖고 또 세금 폭탄을 때리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